메리 크리스마스! 피부가 알고 있을 때 산타 송입니다! 허허허! 안녕하세요. 이번에 좀 많이 놀라셨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여드름 흉터입니다. 여드름 흉터를 크게 나누려면 3개 정도를 나누고 세분화해서는 한 4-5개로 나누게 되는데요. 아이스픽, 뾰족하게 되는 송곳형 흉터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사각형으로 부르는 박스형 흉터, 박스 스카라고 하죠. 박스형 흉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물결형 무늬로 되어 있는 롤링성 흉터, 웨이브형 형태의 롤링성 흉터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비대성 흉터, 켈로이드 흉터와 같은 살이 튀어나와 있는 흉터도 있지만, 흔히 여드름 흉터라고 하면 앞에서 말했던 3가지 아이스픽, 송곳형 흉터, 박스형 사각형 흉터, 물결형 롤링 흉터 3개로 나눕니다. 그럼 바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환자분이 직접 사진을 제공해 주신 건데요. 이분은 20대 후반의 남성분인데 취업 전에 여드름 흉터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오셨고, 상담할 때 너무 흉터가 심해서 과연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치료 후에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사진은 병원에서 찍은 장비가 아니라 환자가 직접 찍어서 본원에 제공해 준 사진이라서 이런데 직접 좋아진 게 많이 보이시죠? 다음 사례는 30대 중후반의 남성분입니다. 본원은 특이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으로 많이 오는 병원이에요. 특히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내과를 운영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얼굴에 여드름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여드름 흉터를 왜 치료 안 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도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자기 깨끗한 얼굴을 많이 비춰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셔서 오셨고, 치료 후에 사진을 보는 것 같이 울퉁불퉁한 피부가 많이 펴져 있고 많이 좋아진 게 눈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많이 좋아져서 만족도가 높았던 분입니다. 세 번째 사례분은 이분도 앞에 본 것 마찬가지로 타병원 선생님이세요.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신데 광주광역시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서울까지 직접 오셨어요. 보통 아이들을 진료를 할 때 얼굴에 여드름이 있거나 흉터가 있으면 혹시나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는데 치료 후에 많이 좋아졌죠. 이 사진은 3회 시술 후의 사진이고요. 울퉁불퉁한 관자놀이의 흉터가 시술 후에 많이 호전되어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딱 좋아진 게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여드름 흉터에 살 채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게 과연 왜일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치료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 치료를 받았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흉터 치료 방법들이 대부분 초기에 붓거나 뭔가 혈관이 확장돼서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3-4개월 지나면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면 피부가 더 악화되고 흉터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본원에서 최근에 많은 트렌드가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피의 살을 늘려주자, 건강한 피부로 돌리자의 마인드로 치료하는 게 최근의 추세예요. 최근에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실제로 여드름 흉터도 많이 호전되고 살이 차서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살이 많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살 채우는 게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때 한홍성 여드름을 치료하면서 같이 해야지 그 흉터도 생길 거를 막아주고 기존에 있던 흉터도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홍성 흉터가 가라앉은 다음에 하자라는 생각으로 자꾸 딜레이 시키다가 그 한홍성 여드름으로 인해 흉터가 또 생기게 되면 치료가 자꾸 딜레이 되고 흉터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치료를 동시에 해서 같이 잡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흉터가 있는 부분에 색소 침착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흉터가 살이 차오름에도 불구하고 색소가 남아있어서 난 크게 호전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료를 하게 되면 살이 차오를 뿐만 아니라 색소도 같이 엷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색소 따로 흉터 치료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같이 해서
같이 좋아지게 만들어야지 시각적 변화도 커지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실제 누가 봐도 아 좋아졌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동시에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붉으면 진피 안의 환경이 손상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피 안에 혈관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붉어지죠. 붉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피부 안에 우선 수분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진피 안에 pH의 농도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중성이 정상인데 산성화되면서 피부에 손상이 와서 재생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재생 능력을 높이는 시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살이 차오르는 게 아니고 한번 손상된 피부이기 때문에 살차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붉은 거를 먼저 치료하고 살차는 치료를 해야지 쉽게 살이 차오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지의 분비량이 줄기 때문에 여드름 자체는 줄어들지만 흉터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지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도 재생력은 조금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치료를 받아서 흉터를 치료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늘이 그렇게 길지 않은 MTS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자극이 돼서 실제로 콜라겐이 어느 정도 생성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늘 긴 거를 쓴다거나 해서 상처가 너무 깊다거나 또는 바늘 때문에 감염이 돼서 염증이 더 악화된다거나 뭔가 농이 찬다거나 이러면 괜히 건드려서 안 생길 흉터를 더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는 그런 가정용 MTS는 안 하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소독 문제도 위생상의 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가정용 MTS를 한 다음에 직접 레이저를 쏠 수 있는 환경이면 실제로 좋게 할 수 있지만 집에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가정용 MTS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과거에 다르게 여드름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만 몇 번 바르고 안 되면 뭐 포기하고 막 계속 치료하다가 더 악화되고 스테로이드 유도성 여드름이 생기기도 해서 더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좋은 연고들도 많이 나왔고 먹는 약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런 건 다 선생님들과 다 상담 후에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어떤 연고를 발라야 될지 얘기를 해보셔야 후에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고를 바르고 잘 관리해 주시면 그리고 먹는 약을 써서 잘 관리해 주시면 흉터로 발전하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기다리고 있다가 흉터가 된 다음에 후회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은 여드름 흉터 편이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